자, 632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거를 보고 먹이 사슬이라 그러고, 먹이 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지, 먹이 사슬이라 그러고,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그죠? 이 생태계 모든 먹이 사슬에서 개체수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죠.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억, 들쥐보다 올빼미의 개체수가 더 많다. 자, 기억을 보면 들쥐 같은 경우는 지금 올빼미에게 잡아먹히죠. 그죠? 그러면 영향 단계가 올빼미가 들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지. 뭐가? 영향 단계가 올빼미가 들쥐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개체수는 올빼미가 더 적게 되겠죠. 들쥐보다 올빼미의 개체수가 더 적다가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 사슴이 가진 에너지는 모두 호랑이에 전달된다. 사슴은 지금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어. 하지만 우리 바로 위에서 살펴봤듯이, 여기 629번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특정 영양 단계의 생물이 가진 에너지는 이 중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거나 생명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모두 전달되지 않아요. 여기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하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적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두 호랑이에 전달된다는 틀리게 되겠어요. 열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저기 전달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뱀과 매는 모두 먹이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진다. 자, 봅시다. 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먹이 사슬이 타고 올라온다면 풀은 생산자, 그 다음에 토끼는 1차 소비자, 뱀은 2차 소비자가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풀, 메뚜기, 들쥐, 뱀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디귿. 뱀은, 자, 적어볼게요. 풀, 토끼, 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먹이사슬을 타게 되면 뱀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그지? 하지만 풀, 메뚜기, 들쥐, 그 다음에 뱀까지 타고 올라온다면 3차 소비자가 되는 거겠죠, 그죠? 매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매 같은 경우는 지금 풀, 메뚜기, 개구리, 매. 자, 앞글자만 따서 적어볼게요. 풀, 메뚜기, 개구리, 매 타고 올라온다면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봅시다. 풀, 토끼, 그 다음에 바로 매로 온다면 풀, 토끼, 매로 온다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먹이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생물이 되겠어요. 뱀과 매는.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가 봅시다. 자, 635번 문제풀이 해봅시다. 자, 그림 가부터 다는 어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래요. 자, 1차 소비자는 저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긴 생산자죠. 중간에 있는 게 1차 소비자야.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 딱 생태계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돼 있다가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말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초록색이 비대해졌음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됐음을 의미하겠지. 1차 소비자가 증가했을 때. 자,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평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가나다를 통해서 순서를 끼워 맞춰보자 그 얘기예요. 자, 먼저
살펴봅시다. 1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1차 소비자가 먹이로 먹는 생산자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1차 소비자가 처음엔 뭐 한 10마리 있었다가 100마리로 늘어나면 1차 소비자가 먹어 치우는 생산자의 양도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생산자의 개체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 1차 소비자를 먹어 치우는 2차 소비자가 먹을 게 많아진다는 거니까 풍족해져서 먹이 활동이 풍족해져서 저기 개체수가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그림이 1번 그림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자 다시 그려볼게. 1차래 저기 생산자의 피라미드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1차 소비자는 이렇게 비대해져 있고 2차 소비자가 비대해져 있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나에서 다시 평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2차 소비자가 확 많아졌으니까 1차 소비자가 많이 잡아먹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감소를 해야겠다. 그지? 다시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 그림이 2번 그림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3번 그림. 요것은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얘네가 먹어치우는 생산자의 양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개체수가 다시 생산자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얘네를 먹이로 하는 얘네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도 먹이 활동이 줄어드니까 개체수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봅시다. 평형이 회복되는 순서는 다, 나, 가가 아니라 나, 다, 가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가에서는 생산자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맞는 말인가요? 자, 틀린 말이죠. 가에서는 생산자의 개체수가 증가해서 2차 소비자가 감소한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에 의한 거죠. 1번, 2번, 3번이잖아. 그지? 2번에서 1차 소비자가 감소했어요. 늘어난 2차 소비자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한 이후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얘네를 밥으로 하는 2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가 생산자가 증가하는 거는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어치우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했을 때 먹어치우는 양이 감소하므로 그 생산자들은 저기 개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이 생산자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2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 이거는 여기 2번에서 일어난 일이죠. 맞죠?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서 파생되는 영향이 2차 소비자 개체수 감소, 그리고 생산자 개체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죠?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마지막 디귿은 맞겠지. 가부터 다해서 개체수 변화는 모두 먹이 관계에 일어났다.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얘가 먹고 먹히니까 뭐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런 걸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먹이 관계에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637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단풍잎 돼지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대요. 봅시다. 단풍잎 돼지풀은 그런데 북미가 원산지래. 우리나라에서 볼 수는 있지만 북미가 원산지래요. 원산지가 달라.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외래종을 의미하겠죠. 물속에 사는 베스나 뭐 가시박 같은 것들. 주변에 다른 풀보다 키가 더 크고 빽빽하게 모여 자란대. 키가 더 크고 빽빽하게 모여 자라면 원래 살던 풀이 뭐 우리나라 토종풀이 이렇다면 뭐 단풍잎 돼지풀이 키가 크고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자라면 태양으로부터는 햇빛을 막아버리겠죠. 여기 그늘이 이렇게 질 거 아니야. 그늘이 져버리면 원래 살던 토종풀은 광합성을 못해서 여기 하늘나라로 가겠지.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던 지역,
좋은 지역에 단풍잎 돼지풀이 도입되면 단풍잎 돼지풀이 식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대요. 자, 그거의 이유는 이 단풍잎 돼지풀이 다른 토종풀이나 다른 풀들이나 이런 것들의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이겠죠.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양분을 얻지 못해 죽어버리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단풍잎 돼지풀은 당연히 외래종이죠. 북미가 원산지라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고 모두 다 토종은 아니지. 외래종이다. 맞는 말이에요. 니은. 생태계의 평형 유지 능력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낮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 제한된 생태계 안에 단풍잎 돼지풀만 다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생태계에서 급격한 환경변화나 예를 들어서 단풍잎 돼지풀만 걸리는 병이 걸렸어요. 병이 퍼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단풍잎 돼지풀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생산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1차 소비자 이어서 2차 소비자까지 살 수가 없겠지. 그러면 생태계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반대로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던 지역은 이런 환경변화에 단풍잎 돼지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살던 지역은 이제 급격한 환경변화가 일어나도 적응하는 능력이 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니까 기억보다 니은에서 낫다. 맞는 말이죠. 디귿. 단풍잎 돼지풀의 도입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게 되겠지. 외래종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황소개구리나 베스 같은 경우는 이 단풍잎 돼지풀은 키가 크고 빽빽하게 모여 자라면 다른 식물들의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단풍잎 돼지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니은에서 말하듯이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죠.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답 3번이 답이 되겠어요. 641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 거래. 자,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약이 될 수 있는 생태계 파괴가 서식지, 단편화가 있죠. 그죠? 우리 대단원 3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지. 서식지 파괴 중에 서식지 단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서식지가 이렇게 일정 영역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냈어. 그러면 서식지 원래 하나였던 게 하나, 두 개로 분리되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식지가 좁아지는 건 필연적이고 이 둘 사이에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것들이나 오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건너다가 로드킬을 당하고 하죠. 그럼 이 둘 사이를 그나마 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에코 브릿지, 그러니까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생태 통로를 설치하여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 또 여러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을 조성해야겠죠. 숲에는 여러 생물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공원은 도시숲보다는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는 게 그게 더 중점이죠. 도시숲을 조성해서 여러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 다음 디귿을 통해 평형에 파괴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자, 댐 건설하는 것은 물을 가둬서 우리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사람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거에 좀 더 가깝지. 하지만 하천 복원을 하면 여러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